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해석 33번 강의 기초 개념입니다. 행렬 고유값 문제 AX는 람다 X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달 매트릭스와 스펙트럴 매트릭스 그리고 대각화 과정이고요. 고유값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렬 A에 대한 고유값 문제는 0이 아닌 벡터 X에 대해서 AX는 람다 X인 방정식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고유값 람다와 고유 벡터 x를 찾는 문제로 정의됩니다. 이때 벡터 x가 고유 벡터이면 고유 벡터의 상수배도 고유 벡터이므로 크기는 문제 삼지 않고요. 방향만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n×n 행렬 A는 n개의 고유값과 n개의 고유 벡터를 가지고요. 모든 고유값의 집합을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유값은 절대값의 크기 순으로 람다1, 람다2, 람다3 등등 해서 람다 n까지 크기 순으로 배열합니다. 절대값이 가장 큰 고유값을 최대 고유값이라고 하고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고유값을 최소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고유값의 스펙트럼을 람다축에서 그려보면요. 가장 작은 람다1부터 가장 큰 람다 n까지 배열이 되고요. 람다 n의 크기를 스펙트럼 반지름이라고 하죠. 모든 고유값이 서로 다를 필요는 없고요. k개의 고유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가지면 k를 고유값의 대수적 다중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n×n 행렬 A는 최소 1개, 최대 n개의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가집니다. 고유값 문제 AX는 람다 X를 변형을 합니다. 단위 행렬을 i를 곱해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왼쪽으로 옮기고 x에 대해서 묶어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수식이 얻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렬 a-람다 i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요. 역행렬을 가집니다. 그래서 역행렬을 곱하면 0벡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유일한 자명한 해 x는 0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차 방정식이 0이 아닌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요. 디터미넌트 a-람다 i가 0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터미넌트 a-람다 i를 특성 행렬식이라 하고요. 람다에 관한 n차 다항식 d람다를 특성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의 근이 고유값이 되겠죠. 엠샵 매스에서 2x2 행렬에 대한 예제입니다. 2x2 행렬을 만들고요. a.i그 폴리를 하면은 특성 다항식이 얻어지고 a.i그를 하면은 고유값이 얻어집니다. 특성 방정식은 람다에 관한 n차 방식이고요. 행렬 a-람다 i의 디터미넌트를 전개하면요. 주대가 원소의 곱과 나머지 항들로 이루어지겠죠. 이것을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를 회로 놓게 되면 이와 같은 방정식이 됩니다. 윗식에 람다는 0을 대입해서 우리는 고유값의 곱은 디터미넌트와 같다는 관계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람다에 n-을 거듭 제곱항의 개수를 비교하면요. 이와 같은 식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유값의 합과 곱은 아주 재미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값을 곱하면 행렬의 디터미넌트고요. 고유값을 모두 더하면 행렬의 트레이스가 됩니다. n×n 행렬 A의 모든 고유값을 구한 다음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x를 구했다고 하면요. n개의 관계식이 얻어집니다. 이것을 하나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갖는 행렬을 정의할 수 있고요. 모든 고유값을 주대가 원소로 갖는 대각 행렬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유 벡터를 열 벡터로 가지는 고유 벡터 행렬을 만들고요. 모든 고유값을 주대가 원소로 갖는 대각 행렬을 만듭니다. 그러면 고유값 문제는 AX는 XD라는 형태로 간단히 쓸 수 있고요. 여기서 행렬 X를 모달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행렬 D를 스펙트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만일 행렬 X가 역행렬 X 인버스를 가진다면요. D 매트릭스는 X 인버스 곱하기 A 곱하기 X가 됩니다.
이것을 행렬의 대각화라고 하죠. 정리하면 n개의 고유값과 n개의 고유 벡터를 n개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것을 하나식으로 묶을 때 모달 매트릭스와 스펙트럴 매트릭스, 이것을 이용한 대각화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렬 A와 A의 상사 행렬은 고유값이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고유 벡터는 다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n×n 행렬 A의 트랜스포즈와 인버스가 서로 같으면 직교 행렬이라고 했었죠. 직교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 변환과 관련된 행렬입니다. 좌표축을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면 좌표축의 관계는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에 연관된 행렬이 바로 직교 행렬이죠. 이와 같이 좌표의 회전을 통해서 직교 행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고유값 문제에서 행렬 A가 대각 행렬인 경우에 대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각 행렬 중에서 가장 단순한 행렬이 단위 행렬이죠. 주대가 원소가 모두 1입니다. 단위 행렬을 포함하는 개념이 스칼라 행렬입니다. 주대가 원소가 모두 스칼라 S죠.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대각 행렬이겠죠. 주대각 원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는 0입니다. 대각 행렬의 고유값은 주대각 원소의 값이 됩니다. 모든 대각 원소가 고유값이 되겠죠. 모두 n개가 있습니다.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요, EK 벡터가 되는데요. 이것은 K번째 원소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단위 벡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행렬 A가 삼각 행렬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삼각 행렬인 경우와 아래 삼각 행렬인 경우 고유값은 마찬가지로 대각 원소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증명은 뒤에서 다룰게요. 하지만 고유 벡터는 여기서는 구할 수 없고요. 4-4절에서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경우를 정리합니다. 대각 행렬인 경우에 고유값은 모든 대각 원소가 되고요. 고유 벡터는 대응하는 k번째의 단위 벡터가 됩니다. 위삼각 행렬, 아래 삼각 행렬의 고유값은 주대각 원소가 되고요. 고유 벡터는 나중에 따로 배우겠습니다. 고유값의 성질을 정리하겠습니다. n×n 행렬 A의 고유값을 람다1부터 람다 n까지의 스펙트럼으로 쓰면요, 고유값은 다음의 성질을 가집니다. 행렬 A의 거듭제곱의 고유값은 고유값의 거듭제곱과 같습니다. 역행렬을 포함하고요. AX는 람다 X가 주어졌을 때 양변에 A를 곱하면요, 이와 같이 AX는 람다 X니까 람다는 스칼라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AX는 람다 X가 됩니다. 이것을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A제곱 X는 람다 제곱 X가 되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A의 K에 대해서도 람다의 K승이 되겠죠. 두 번째로 행렬 A의 스칼라 배는요, 고유값의 스칼라 배와 같습니다.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괄호를 묶으면 금방 증명이 되죠. 행렬 A-알파 i의 고유값은요, 고유값에서 알파만큼 뺀 것과 같습니다. 증명은 상당히 간단하고요. 그림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행렬 A에 대한 고유값의 스펙트럼을 옆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대응하는 행렬은 A-si가 되고요. 이 거리가 시프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이겐밸류 시프팅이라고 부릅니다. 상사 행렬 X 인버스 AX의 고유값은 행렬 A의 고유값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Y 벡터를 도입을 합니다. 행렬 A의 고유값은 람다고요. 고유 벡터는 Y라고 하죠. 그러면 Z 벡터를 X 인버스 Y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X 인버스 AX에 Z를 곱한 것을 대입을 하면요, Z는 X 인버스 Y죠. X와 X 인버스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되니까 이와 같이 간단하게 됩니다. AY는 고유값이니까 람다 Y로 바뀌죠. 람다는 스칼라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고요. X 인버스 Y는 Z 벡터죠. 그래서 람다 Z가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x 인버스 ax z는 람다 z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x 인버스 ax의 고유값은 람다가 되고요. 고유 벡터는 z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고유값은 변하지 않지만 고유 벡터는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렬 A가 삼각행렬이면 고유값은 주대가 원소가 됩니다. 이거는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는데요. 행렬 A가 위삼각행렬인 경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 A-람다-I를 원소를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행렬식의 전개에서 1열에 전개하면요. 첫 번째 원소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모두 0이기 때문에 이것을 라플라스 전개를 하면은 앞에 것만 빠져나오고 나머지 원소들의 행렬식을 곱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행렬식도 마찬가지로 1열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요. 첫 번째 원소가 빠져나오고 나머지는 행렬식이 구해지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이와 같이 대가 원소만 모두 곱한 것이 됩니다. 이것의 근은 당연히 주대가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행렬 A가 삼각행렬이면 고유값은 항상 주대가 원소가 됩니다. 수치 해석 33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